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재는 여러분 44페이지 펴시고요. 44페이지. 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서 소멸 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세 총론에서는 여러분요, 조세 총론에서는 조세에 의해서 우리 세금 납부 이행 방법은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뭐가 허용됩니까? 물납 허용되고,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뭐가요?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물납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뭐만요? 재산세만 허용되고 다른 거 안 되고, 국세에서는 뭐만?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는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되는데, 지방세법상. 근데 예규에서요,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예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만 지방교육세가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하여튼 지방세법상으로 재산세, 국세에서는 자,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요? 농어촌 특별세도, 농특세도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그리고 어떤 것도 농어촌 특별세도, 농특세도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지방세법상 물납부와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지방세 중에서 어떤 것만? 재산세만 고르셔야 되고,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상속세만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분류에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때,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걸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줄여서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이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 자, 그래서 자,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라는 거. 그러면 주민세도 물론 이제 특광 시군이긴 한데, 자, 그러면요, 얘네들 11개 지방세 세금에 근데 다 과세 주체가 되는 과세 주체가 있는데, 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략해서 취득세 특광도, 등록물세 구도 이렇게 한 거고, 그죠? 재산세 시군구. 근데 재산세도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시군구, 시장구주구청장,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장도 과세 주체가 된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할 때,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5가지 어떻게 외웠습니까? 머리 글자를 따서 교교농, 지지요. 국세,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고, 그 다음에 또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이 있는데,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국세 중에서 부가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다음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먹이는데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런 거 우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요, 또 자, 어떤 걸 공부했냐면,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을 공부했습니다.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는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하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얘네들은 보유시에만. 그 다음에 양도시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동시부과되는 애들 있죠. 나머지 애들은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지방교육세, 취득,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취득, 보유, 양도에서 딱 그려놓으시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동산 임대업할 때 종합소득세 내요. 그때 지방소득세 같이 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거나 또 그럴 때 종합소득세 예, 양도시부가 될 수 있고 그때 또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하여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인지세, 문세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부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있었죠? 누구요? 농부지, 농부 아저씨. 자, 취득부 양도 동네 이름은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취득부 양도 모든 단계 부과되는 세금 농부지, 농부 아저씨.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부가시세 꼽사리 끼는 세금, 지방소비세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는요, 면세점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취득가격 얼마예요? 50만 원. 이하에 미만이에요?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면세점 이런 것까지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그러면 제3분 주민세인데 면적 나왔다 면세점에서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자, 종업원분 주민세 금액 나오는데 종업원이 지급하는 급여요. 월 평균 금액이 얼마?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 면적 330제곱미터.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또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 또 어떤 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한 장당 세액 얼마야?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자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 세기 적용돼가지고 등록면허세 세기에 급악기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급악기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에. 그 말은 급악기 등기 등록이 말소등 변경 등이고 세율은 건당 미리 말씀드리면 6,000원. 그러니까 6,000원보다 적으면 얼마? 6,000원. 그래서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얼마요?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5,200원 계산됐다. 6,000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무조건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거 배웠고 또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서 납세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수상 편하게 봐도 되지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 애들인데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하는 애들이 있어요. 재산세, 그리고 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자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주민세 제3분과 균등분도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자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얘네들은 언제? 7월 1일, 7월 1일 이런 거.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어느 때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같은 세금은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다 그러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그 소득세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네들. 그 다음에 수시, 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요거 수시부가 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요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확정이요.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는 건데 징수 방법을 알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세. 가산세부터는 이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요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짓을 받는다? 가산금. 이렇게. 자,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고 가산세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고 근데 가산세에는 가산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국세는 원칙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근데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를
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내가 몸으로 말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몸으로 말해요. 내가 말 안 하고 어떤 세금인지 맞춰보세요. 에? 이거 자 무슨 여러분들 어디 야유회 갔다 그러면 게임할 때 이거 몸으로 말해요. 에? 이거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관청에서 세금 계산에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데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 한데 미납부하면 뭐? 가산금.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뭐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애들도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보통 징수하고요. 자, 특히 뭐 잊지 말을 것은 재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이런 애들. 국세에서요. 정부부가 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국세에서 정부부가 하는 국세? 종부세. 예?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부가 합니다. 이런 애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요. 자, 우리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적용되잖아요. 그 가산세는 이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예,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다. 그럼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 100만 원,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120만 원 내로 거기서 보낸다.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하는데, 그래서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금을 감면해 줄 때, 조세를 감면해 줄 때, 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가산세까지 당연히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에는 가산금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자, 체납세액이 몇 프로예요? 자, 의무 위반의 정도였더라? 40, 20, 10% 깔아놓고요. 그래서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그냥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이 20,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25%, 10만 분의 25. 또는 1만 분의 2.5 또는 0.025%씩 가산됩니다. 납부불성가세. 그 다음에 가산금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을 때 그럴 때 학자들이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해요. 연체적 성격으로. 근데 가산금은 그래서 조세에 포함을 시켜야 포함시키잖아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 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 0.75%씩. 시험에서는 0.75% 이렇게 안 나오고 1만 분의 75 이렇게 나와요. 1만 분의 75, 0.75%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하나에서만.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 일반 가산금은 3%에 더해지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다시 와서 납세무 확정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 원칙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물어보면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얘네들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고,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또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징수나 정부가 사는 세금들,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그런 지방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 결정하는 때,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그 다음에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문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문제 여러분 빨리 한번 펴보세요. 문제 여러분들 꼭 풀어보셔야죠.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몰라서 못 풀겠다 그러는데 모를수록 해설 보고 문제 보고 해설 보고 답 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1번부터 봅니다. 빨리 한번 볼게요. 다음 조세의 징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들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세인데 예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정답. 3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지방세다. 그렇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지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뭐만 재산세는 가산금만 적용되고요. 자, 4번 소득세, 양도세 포함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조세고 재산세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조세예요. 자, 맞고요. 2번 정답. 2번 보니까 납세무자가 과세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원칙적으로 납세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만 묶인 거.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요 원칙. 그럼 어떤 걸 고려해야 돼? 신고납부하는 애들이요. 1번은 종부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는 얘네들은 원칙 뭐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그런 보통징수 하는 세금들이니까 틀렸고요. 아니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죠. 근데 뭐 때문에? 재산세. 3번 양도소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취득세 얘네들은 신고납부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원칙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얘 3번이 정답이죠. 3번 문제 보시니까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거. 자, 소득세, 소득을 지급하는 때. 아니죠. 기간을 단위 과세하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다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1일. 1번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 8월 1일. 아니고 얘 이제 바뀌었죠 올해? 언제로? 7월 1일로. 7월 1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맞죠 여러분? 예. 지방교육세. 자, 네 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를 따라가지.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맞죠 여러분?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특세, 자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맞고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가 하는 때예요.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하고 리을이네요. 2번 정답. 4번 보시면 다음은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거기서 한 장당 세액 6,000원인 경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하는 거지. 틀렸고요. 2번 제3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 몇 제곱미터? 면적 나오면 330제곱미터입니다. 330제곱미터. 3번 취득세 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으니까. 3번 정답이네요. 4번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애들은 거기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땐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2,000원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둘 다. 2,000원은 징수합니다. 5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보유와 양도 시에 부과된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그잖아요. 보유, 양도. 맞고. 2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부동산 취득당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당에서 원래.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농특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죠? 네, 그러니까 맞고요. 3번 재산세,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얘네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종부세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4번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양도세는 양도 시에만.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고. 5번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부 양도 모든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자, 닦이는 아저씨, 농부 아저씨는 농특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농부 아저씨,
자, 지방 소비세가 부가세 꼽사리 계속 따라다니는 세금이죠. 네, 그래서 지방 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부과되는 거지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 교육세 때문에 틀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에 보니까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단 국가지자체, 지자체조합에는 지금 수혜는 없다. 첫 번째,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며, 그죠 여러분?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맞고. 두 번째,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 1만 분의 75, 0.75%에 상당한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잖아요. 0.75%씩 일반 가산금에 더하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체납된 지방세 중과상금은 중과상금을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기간 몇 개월이요? 60개월 초과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인 때는 중과상금을 징수하며. 그렇습니까? 네. 지방세 중과상금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하고 징수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될 때는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 옳습니까? 네, 다 옳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44페이지 제2절 납세무 소멸입니다. 보시면은 소멸. 먼저요. 자,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데, 소멸에 관한 거. 올해 시험에서 소멸은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근데 종합 문제 속에서는 또 깊은 내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하는 그런 테마입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아이고, 돌리시고. 자, 기지개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면서,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 아이고, 뭐 미세먼지 또 좀 저기 하더니, 오늘은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이고 뭉게구름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뭐처럼.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죠? 그 코트를 봄을 맞이해가지고 위에 다 얇은 내복 입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벗고 3월을 맞이해서 그 다음에 그 코트도 그 봄 거 있잖아요. 봄 것도 새로 장만해가지고 딱 입고 그랬더니 갑자기 날씨가 또 추워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두꺼운 걸 입고 올까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그래도 3월이 됐는데 이제 일단 분위기를 전환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위에 내복만 다시 입고 그 다음에 코트 다시 코트 입고 저 코트로 입고 왔습니다. 진짜 딱딱 안 맞아가지고 44페이지 봅니다. 제2절 납세무 소멸을 보니까요. 성립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 충당 등의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랬는데 소멸 사유요. 제목만 아시면 돼요.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세무 소멸하고요. 충당도 제목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함에 따라 소멸한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댁 세금을 내드리는 대신 내주는 효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은 받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에 안내문 왔는데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었는데 요번에 세금 낼 것 중에서 30원만큼을 상계 처리했다.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국세지방세 환급금, 환급 절차에 돌려받고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돌려받을 것과 낼 것 서로 상계 처리하면은 상계 처리되어진 만큼 납세무는 보세요.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세금에 충당되어진 만큼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충당, 납세무 소멸 사유다. 부과의 취소요. 세금 부과를 취소해요.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의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 취소는 소멸 사유라는 거.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요. 쭉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요. 자,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 안 두고 있으면 30년 전, 40년 전 얘기 들먹거리면서 내가 세금 안 낸 게 있다거나 덜 낸 게 있다고 하면서 세금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세금 부과의 제척 기간을 두고 이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국가나 자체는 더 이상 우리한테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거기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이 제척기간에는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없어요.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밑줄이에요. 그 다음에 국세 제척기간 표에다가 지방세 제척기간 표에 여러분이 별 표시하시고서 일단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종부세 같은 일반 국세는요, 대부분 국세는요, 사기나가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 경감받았다. 사기쳤다. 몇 년이요? 10년이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들이 저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요, 땅 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소득세 신고한 게 한 4년 좀 넘었거든요. 뭐 별일 없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수강생분이 계셨는데,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 10년 동안. 사기쳤을 때는 10년 동안이요.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자, 무신고는 몇 년이요? 7년이요. 그리고 기타 사유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일반 국세, 종부세도 이제 신고나 하거나 그럴 때 일반 국세는 10년, 7년, 5년입니다. 제척기간. 높이로 외우세요. 10년, 7년, 5년이요.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또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요. 그래서 얘네들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는, 자, 사기쳤다 몇 년?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입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여러분들. 높이로 외웁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외운다? 제척기간 15년, 15년, 10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고요. 그래서 거기 팁박스를 보니까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증여세 제척기간을 준용한다. 그래서 15년, 15년, 10년입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봅니다. 지방세 제척기간입니다. 지방세도요, 사기쳤다, 기업관, 사기, 기타 부정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그 경감받았다. 몇 년이요? 10년이요. 근데 니은번,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까지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10년. 디귿번,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10년. 니을번,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했지만 해당 주식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돼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 보는 그런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10년이요. 그 다음에 아래 봅니다. 위 니은부터 리을 이외의 경우로서 납세자가 그냥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그 밖의 경우 5년. 자, 그럼 보세요. 지방세 제척기간 이렇게 외웁니다.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다거나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입니다.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이고요.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자, 보시니까 소멸시효라는 것은 하여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건데,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해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요. 동그라미 1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국세 지방세를 징수를 목적으로 한 국가 자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때부터 밑줄이죠. 몇 년이요? 5년이요. 자,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금방 본 거니까 고개를 들어보시고요. 지난 순환에 물어봤었는데, 일요일 과정에서 물어봤었는데 제가, 여러분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자, 지방세는 그냥 무조건 5년이에요. 금액 상관없이요. 국세가 이제 일반적으로 5년인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 그러니까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5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 5년입니다. 5년 지방세는. 자, 속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충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 봅니다.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한번 볼게요.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 이제 소멸시효 중단 뭐 이런 것들 정지 살짝 배웠을 점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은 권리 행사로 볼 만한 사실인 경우에 이미 경고한 시효 기간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서 소멸시효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 이미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의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무슨 얘기냐면 중단은요. 예를 들어서 시효가 2년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단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5년 다시 진행합니다. 다시 처음부터요. 이전 거 없어지고. 근데 정지는 그 시효가 진행되고 있다가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시효가 진행합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단 사유 봅니다. 민법 총칙을 배우는 것과 비슷한데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합니다. 그래서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 얘네들은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지 사유는 뭐 달달 외울 건 아니고 한번 읽어보면 분할 납부 기간, 징수 유예 기간, 연부 연납 기간, 천합처분 유예 기간, 사행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의 진행 중 기간.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의 진행 중 기간. 7번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 국외 체류 기간 이래가지고 요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척 기간은 뭐고 소멸시효는 그럼 어떤 때 적용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척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있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나 뭐 양도소득세나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 제척 기간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내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 것을,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가 다운계약서서 신고했다는 것을 과세당국에서 모르고 10년이 지나가면, 모르고 10년이 지나가면, 모르고 10년이 지나가면, 또는 모르고 7년이 지나가면 시효가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제척기간이 만료합니다. 자, 더 이상 부과세 없도록 하고. 그런데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는 거 보니까 졸린 것 같은데? 팔을 빼고 앞에서. 그러지 말고 잠이 확 달아나지. 지금 뒤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 지금. 잠이 절대 못 자겠지.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우리한테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요게 이제 제척 기간인데, 소멸시효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이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이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 국가 자체가 내가 어떤 재산을 샀어요. 자,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가지고 예를 들자면 재산세 대상이 됐는데, 또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내가 뭐 집이 있었는데 또 사고 이래가지고 가격이 자 주택분 종부세 그 부과 기준을 넘어서 내가 재산을 보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종부세 대상자가 됐는데도 과세당국에서 몰랐던 뭐 했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요. 종부세를. 그러면 부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해 내가 종부세 대상자가 됐는데 그해 종부세를 나한테 부과하지 않고 자, 몇 년이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자, 주로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제척기간 적용받고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이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받는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도요. 자, 내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는데 고지서가 그걸 과세당국에서 알아가지고 세무서에서 나한테 가산세 합해가지고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소멸시효 적용을 받아요. 자,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세금 양도세를 안 낸 거를 자 다운계약 쓴 거를 모르고 자 뭐 10년, 7년 이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거지. 알아가지고 나한테 고지서 날라왔잖아요. 자, 가산세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멸시효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효가 이제 또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5년 될 때 정도 되면 이제 독촉장이 또 날라와요. 그러면 자 소멸시효가 뭐예요?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가 있으면 세금은 자 소멸시효는 어떻게? 중단. 그래서 새로의 시효가 또 그때부터 이제 5년 진행돼요. 끝날 때쯤 되면 또 독촉장이 날라와요. 또 중단되고 또 다시 이제 5년의 시효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과세당국에서요,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들은 제가 그냥 세금 안 내고까지 버티면 5년만 버티면 되나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버틸 수가 없어요. 과세당국에서 몰랐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의미가 있는 거지. 과세당국에서 알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5년 될 때쯤 되면 사람이면 까먹을 수 있겠지만 요즘 다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5년 될 때쯤 되면 바로 자동으로 독촉장을 발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효, 뭐 소멸시효 이런 거 알았을 때는 소멸시효 이런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속 거기서 날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그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아니 제가요 요번에 뭘 팔려고 하는데 이게 장부상으로는 지금 양도소득 차익이 굉장히 커가지고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장부를 이렇게 좀 저기 한 거라 실질적으로는 세금은 양도 차익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양도 차익은 얼마 안 돼서 남는 건 얼마 없는데 세금은 지금 많이 내야 되게 생겼는데 저 억울해가지고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하나가 있는데 그걸 남편 명의로 요거 팔기 전에 남편 명의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 안 내고 그냥 계속 버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보세요. 일단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은 과상국에서 이제 신고 안 한 걸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그때는 이제 제척 기간이 아니라 고의서가 날라와요. 자, 그러면 세금 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멸시종 받아서 계속 5년마다 독촉장 날라오니까 중단되고 계속 끝까지.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주부상세.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요거 팔기 전에 남편 명의로 자 빼돌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 배짜라로 끝까지 버티겠다는 건데,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사행이 취소의 소송이라고 해서 관할 세무장 있죠. 이 체납자가 자 어떤 재산이 있었는데 요거 팔기 전에 명의를 남편한테 바꿔놨어. 그럼 사행위가 있다고 봐서 법원에다가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인정이 돼, 요거 미리 요 팔기 전에 저 세금 나배자로 나가려고 이걸 빠이돌려 놨구나 이렇게 판단되면 사행위 취소가 인정이 되면 남편 명의로 갔던 거 다시 이 여자 명의로 부인 명의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세금 압류해서 가져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는 걸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2번에 보니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봅니다. 46페이지 2번에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부가권의 철회요. 자, 고지서 보냈는데요. 부가 철회가 어떤 건지 그 용어정의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주소고소, 영업소 등이 불문명이 아니라 오타죠? 불분명하여 오타입니다. 불문명이 아니라 불분명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서 징수 유예 등 조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부가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고지서 보냈는데 도달이 안 돼요.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그럼 거기서 보냈던 것을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확인되면 다시 보냅니다. 영업소 확인되면. 그러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요.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뭐 납부할 의무는 없고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요.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그래가지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지. 다 그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합병도 소멸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비교 표현은요. 뭐 그럴듯하게 돼 있지만 징수권, 형소권 우리가 세법에서 이런 걸 뭐 알 필요도 없고요. 거기 그 부가 제척기간에서 그 제척기간을 우리가 아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과 정지요. 몇 줄이요. 제척기간은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몇 줄.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서는 기간이요. 지방세는 무조건 금액 상관없이 몇 년? 5년. 근데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몇 년? 10년에 소멸시효 적용된다. 이 정도요.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예제 문제 보니까 옛날 기출문제인데 21회인가 기출문제인데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하신 날로부터 몇 년간인가 그랬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인데 사기쳤다 몇 년? 10년입니다. 이런 것들. 예제 문제 두 번째 게 아래 게 이제 28회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인데 소멸 사유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 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48페이지 제3절 기한후 신고 및 수동 신고요. 이 제3절을 여러분들이 또 별표시를 하시고 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기한후 신고가 예전에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 예전에 종합문제 속에서 한 2번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수동 신고는 나온 적은 없고.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으로 이제 이게 옮겨져 가지고 기한후 신고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 기한후 신고 지방세 기본법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래서 기한후 신고 여러분이 제3절 별표시하고요.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한후 신고라는 거 이런 거예요. 신고 납부 기간이 자, 우리가 자, 예를 들자면 취득세 같으면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해요.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요. 가산세 적용되고
이제 그 다음에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기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이제 신고를 납세무자가 하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과세권자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기 전에 이제 신고를 해주면 일손도 줄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양가로 1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그라고 할 때 이제 줄 거세요. 기한의 신고란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관할관청이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에게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요건이요. 어떤 자가 할 수 있냐면요. 기한의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밑줄입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신고하는 게 기한의 신고입니다. 그런데 옛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기한의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X입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 제출을 한 자가 하는 건 이따가 나오는 수정 신고라는 거고 기한의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절차를 봅니다. 기업번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표준과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또 밑줄입니다.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기한의 신고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한의 신고는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결정 통지 받으면 안 돼요. 고지서 받은 다음에는 나 오늘 기한의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기한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한의 신고서 제출할 때 동시에 납부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납부할 세액인 자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효력입니다. 기한의 신고는 기업법 밑줄이라 납세물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고기한 지나서 뒤늦게 납세무자가 신고하더라도 이게 납세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없어요. 원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물 확정해요. 근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납세물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뒤늦게 기한을 신고했다고 해도 납세물 확정되는 권한 효력은 없습니다. 몇 줄이고 니은번 따라서 기한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 관법에 따라 쭉 밑줄입니다.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밑줄이요. 이게 올해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 어떤 게 개정됐냐면 통지한다는 규정이 이제 더 추가가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납세무 확정은 지자체장이 기한의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되고 과세권자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또 결정한 다음에 또 통지해 줘야 됩니다. 신고인에게 이런 것들. 디귿번 읽어보시는 거고. 자, 동그라미 4번 가산세 감면은 이게 이제 결론적인 건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또 밑줄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요. 30일 아니에요. 60일 아니에요.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 50%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원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20%인데 거기에 절반을 깎아주니까 결국은 10% 가산세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1개월 기한을 신고했을 때 50% 감면. 그 다음에 니은번 또 밑줄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추가 6개월 기한을 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20% 감면해 줍니다. 20% 감면. 이렇게 해서 1개월 기한을 신고하면 50% 감면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또 요거 1개월 추가 6개월 기한을 신고하면 요거 20% 감면한다는 거. 무신고 가산세 감면해 주는 거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수성신고 봅니다. 기한의 신고가 중요하고 수성신고는 비교해서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신고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지만 신고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것을 신고를 말하는데 요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까지 여기요 밑줄이요.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게 이게 이제 수성신고입니다. 아까 기한의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고 이건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한 자가 합니다. 49페이지 나머지는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동그라미 2번 절차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절차에서 기억번 지자체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정과 세액을 미줍니다.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송신고 제출할 수 있다. 역시 이것도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효력을 자 여러분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가산세 감면 바로 내려와서 기억번을 바로 봅니다. 수송신고요. 법정신고일이 지난 후 6개월 내 수송신고에 따르면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주고 6개월 초과 1년 내 수송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해주고 1년 초과 2년 내 수송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요. 그래서 50, 20, 10%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6개월 내 기한을 수송신고했을 때 6개월 내 수송신고했을 때 50% 감면 이런 식으로 50, 20, 10%. 그러면 보충 내용에 기한후 신고와 수송신고 비교 있죠? 별표시 하시고 여러분이 그 비교하는데 다만 거기 한번 보세요. 기한후 신고와 수송신고요. 자 가산세 부과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과산세 부과를 보니까 무신고 가산세 기한후 신고는 부과가 되는 거고 납부불손 가산세도 부과되고 수송신고는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손 가산세 부과합니다. 가산세 감면 기한후 신고는 1개월 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수송신고는 6개월 내 수송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인데 넘겨보세요. 50페이지에 기한후 신고는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수송신고는 1년 내 20% 감면, 2년 내 10% 감면인데 여기요. 둘 다요.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신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둘 다 거기 비추려. 납부불송실 가산세는 둘 다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시험에서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둘 다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4절 납세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무 있죠? 여기서 뭐 시험에서 여기서 뭐 깊게 낸다고 하면 이거 뭐 어떻게 손대기가 좀 그래요. 이거 강의하려면 출제 가능성은 낮은데 출제 가능성은 낮은데 이것도 제대로 강의하려면 또 많이 걸려요. 나중에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월요일 요약집으로 강의하면서 살짝 요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서 56페이지 문제집이나 이제 요약집 할 때 이런 것들은 슬쩍 제가 볼게요. 그리고 56페이지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있잖아요. 가끔씩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세 채무요. 어떤 사람이 채무자가 변제를 못해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채무재산을 공매나 경매에 넘겼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는 건데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29회 아니면 30회 나올 차례가 됐다. 그래서 얘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독립화 문제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 29회 시험본부는 책형 A 책형은 세법 첫 번째 문제가 예였었는데 이거 묻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 또 독립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요거 다 5, 6월 달에 요약집 할 때 볼게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61페이지 4장 조세 권리 규제 및 서류 송달도요. 여러분들 제가 요약집 할 때 볼게요. 제가 오늘 살짝 말씀드릴까 했는데 넘어갑니다. 요약집 할 때 말씀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 스텝 1, 2, 3 넘기고 여러분이 보시고 지방세에서요 86페이지 자 우리 취득세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 주요 내용들은 다 봤고 그 다음에 제2편 우리가 이제 지방세에서 이제 취득세를 우리가 처음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지방세 취득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